김장학 신임 광주은행장의 취임식이 무산됐습니다. 노조는 출근 저지 투쟁을 계속하기로 해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광주 새 야구장에 장애인 배려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용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편의시설들도 이용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2월 검은 비가 내린 여수 율촌면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은 석 달 가까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에서 도시 쇠퇴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개 시군은 산업 쇠퇴와 인구 감소, 주거 환경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김장학 광주은행 신임 행장의 취임식이 오늘 있었는데 노조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광주은행 본점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노조가 출근 저지 투쟁을 계속하기로 해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소식 황성철 기자입니다. 김장학 신임 광주은행장이 은행 본점에서 취임식을 갖기 위해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김 행장이 도착하자 현관 진입을 둘러싸고 노조원들과 광주은행 청경 사이에 밀고 밀리는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달걀과 밀가루가 뿌려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노조원들의 저지로 김장학 행장은 10여 분 만에 타고 왔던 승용차로 되돌아 나갔습니다. 광주은행 노조원들은 신임 행장의 출근 저지 투쟁을 하기로 해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노조는 광주은행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지역 사정을 잘하는 광주은행 출신이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민영화는 직원과 경영자, 지역이 하나가 돼 추진해야지 정부가 의도하는 최고가 낙찰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정자의 우리 광주은행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화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이 투쟁을 끝까지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대신에 지역민과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민영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신임 행장이 앞으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갈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지난 이틀에 걸쳐 보도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사례를 보면 어딘지 모르게 장난스러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대개가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는 건데 정말 이런 것들밖에 없을까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가 돈으로 거래되고 또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실태,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광주에 사는 40대 남성 한모 씨와 경찰관 김모 경사 사이에 오고 간 휴대전화 메시지입니다. 김 경사가 해남군으로 시작하는 누군가의 주소를 메시지로 알려주자 한 씨가 고맙다고 답합니다. 한 씨가 채무자 주소를 알아봐 달라고 하자 김 경사가 경찰 전산망을 통해 알려준 겁니다. 김 경사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습니다. 지난해 광주경찰청이 대대적으로 개인정보 자체 감사를 벌인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너무 사람들 사이에 공공연히 그건 너무 다 아는 사실 아니니까. 실험적인 금방 간단히 해버리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의 개인정보조회는 보통 수사를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불법으로 조회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평경찰서 황모 경장은 지난해 1월 동료 경찰 수백 명의 연락처를 조회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통째로 넘겨줬습니다. 마사지 업주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황 경장에게 요청한 겁니다. 마사지 업소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개인정보가 발견됐고 유출한 이가 황 경장으로 밝혀지면서 결국 파면됐습니다. 사진하고 이름하고 휴대폰 전화번호 계급 이메일 주소 그것을 화면에 있는 걸 캡처해가지고 USB에 담아가지고 좋은 거죠. 성매매업소나 오락실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배 사실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강도 용의자들과 함께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수배 사실을 알려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올 초 성추문 검사 사건에 피해 여성 사진을 유출한 검사 2명이 약식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수사 기록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검사나 경찰관들은 적발되면 파면이나 구속되는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사관들의 범죄 행위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앞서 보도한 채권자의 청탁을 받고 채무자의 주소를 불법 유출한 경찰관에 대해 오늘 재판이 있었는데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광주 모 경찰서 전직 경찰관 47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을 가져야 할 경찰 공무원인 김 씨가 뇌물을 수수하고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채권자에게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광주 새 야구장.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친화적일지 장애인들의 관심도 크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야구장을 점검해봤는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계상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새 야구장 3층에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경기를 볼 수 있도록 60곳가량이 장애인석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좌석이라기보다 통로에 가까워서 장애인들이 경기에 집중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된 구조물은 장애인의 시야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의 경계선 역할을 한다는 지적입니다. 일반 관람객이 장애인들이 앉아있을 때 이쪽을 바라볼 때 과연 여기를 꼭 우리 철창 같은 느낌이 든다 그 말이에요. 이 시설물 자체가 법적 기준보다 더 여유롭게 만들었다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 전동 휠체어가 이전보다 커지는 추세여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패드에도 이용하기가 불편한 게 사실인데 그러한 문제에서 회전 자체가 안 되면은 들어올 수도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겠죠. 새 야구장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주차장 시설입니다. 부족한 주차 면수 탓에 장애인들의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 보니 자가용을 타기가 쉽지만 전용 주차 공간은 38면에 불과합니다. 경기장 특성상의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새 야구장이 장애물 없는 시설로 인증을 받은 만큼 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더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늘 5차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오늘 광주 공장 등에서 주간조가 오전 9시 10분부터 4시간 동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은 오늘까지 파업으로 모두 5,800여 대 생산 차질에 따라 매출 손실이 1,0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회사 측은 어제 열린 본 교섭에서 기본급 9만 원 인상과 성과급 350% 플러스 500만 원을 제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순천과 광양을 제외한 20개 시군에서 도시 쇠퇴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국 도시 쇠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은 쇠퇴가 진행 중인 시군이 20곳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쇠퇴 도시는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 주거 환경 악화 등 3가지 요건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충족한 지역을 의미하는데 전남에서는 15개 시군이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고위 공무원단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대학 출신인 비중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고위 공직자 1,466명 가운데 광주 전남 대학 출신은 38명으로 전체의 2.5%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비중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보다 10명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반면 고위 공무원단 가운데 수도권 대학 출신이 84%에 이르러 공직자 임용에 있어서도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대낮에 검은 비가 내려 여수 지역 주민들을 놀라게 했던 사건. 농작물은 괜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당시 대기 중 먼지를 조사했더니 기준치를 크게 뛰어넘는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여수 율촌 일부 지역을 까맣게 뒤덮었던 검은 비. 한 환경연구소가 당시 내려앉았던 먼지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먼지 1kg에 포함된 카드뮴은 13.6,
납은 2743mg. 광양 여수와 비교했을 때 카드뮴은 최대 13배, 납은 1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시멘트 공장 주변이나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타 지역에 비해서도 적게는 1.7배에서 많게는 8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적인 영향이 좀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금속들이 비교적 좀 높더라. 여수나 광양 지역의 먼지보다도 높고 주변에 오염원이 있는 먼지보다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에 대해 환경당국은 당시 폐기물 매립시설 폭발로 인해 중금속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왔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역학조사 등을 요구하며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은비의 원인만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성분은 발표하지 않았고 또 석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면서 주민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출 산단 지역이 가라앉은 행정 기관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단기간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당장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환경당국이 공식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먼저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제적인 미술품 거래 시장인 광주 국제 아트페어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광주 국제 아트페어에는 15개 나라에서 100여 개의 갤러리가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품들을 전시 판매합니다. 특히 아시아적 가치를 공유하고 부각시키기 위해 동남아 대표 작가전과 한중일 대표 작가전 등을 특별전으로 마련했습니다. 광복절 행사 때 이른바 체게바라 티셔츠를 입혀 논란이 됐던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이모 씨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체게바라 티셔츠로 촉발된 논란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글을 언론에 배포하면서 광주시에 지휘자직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씨는 그렇게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했다면 리허설이나 공연 전에 왜 아무도 충고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며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고 광주시는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자연문화유산을 훼손하는 광주호 둑 높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농어촌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둑 높이기 사업을 강행하면 문화재인 시경전과 천연기념물인 충효동 왕버들나무에 직접적인 훼손이 간다며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농어촌공사가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도 문화유산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4.6%로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6월 106.5%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주로 중소형 아파트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36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2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술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21살 강모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